안녕하세요. 웨이커의 황기종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FOMC 긴축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기술주 중심 차익 매물 출회했는데 함께 이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독점금시 조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금지 관련 조사 소식이 있으면서 관련주들 같이 또 급락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글로벌 IB에서 실적 우려에 따른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또 급락했는데 어제는 좀 전반적으로 그 부진한 양상 보인 거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주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실 만한 급락이었어요.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했고,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어떤 우려가 나왔던 부분에 같이 또 규제 당국 조사까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우려가 더 커졌고요. 산업 전반적으로도 다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네, 거기다가 이제 국채 금리는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랬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어제 이제 12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12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발언 내용들 의사록이다 보니까 발언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고 나왔습니다.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가 뭐냐면 그 연준이 지금 채권을 매입을 하잖아요. 연준이 우리가 경기가 어렵거나 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 어떤 자산 매입을 하고 채권 매입을 하는데 그 규모가 8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하면은 거의 9천조 원 이상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매입을 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푸는데,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연방정부 채권도 그렇고 매입해서 돈을 부여를 하는데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엄청 냈어요. 의사록 내에서. 이제 12월에 이게 공개가 안 됐었냐? 12월 FOMC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12월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차대조표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월 정례 회의 때 이어갈 것이다. 관련 이슈를. 그러면서 이제 이 우려를 일단락하고 그 이후로 이제 지수가 아시다시피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우려를 완화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실제 의사록 내용을 까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금리도 조기에 인상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불거진 거죠. 그러면서 금리는 급등하고 거기다가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하면서 시중 유동성 쫙 줄어들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니까 아주 급락을 했는데 거기 급락을 한 데다가 불을 지핀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경기 지표는 뭐 전반적으로 뭐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다가도 불을 지폈고 또 추가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죠. 네, 우리가 주로 아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까지 큰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제 마침 또 독일에서 네, 안티트러스트 프로브 해가지고 구글에 대한 그 반독점 규제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글뿐 아니라 아마존, 애플, 메타, 페이스북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까지 같이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만한 시가총액 공룡들의 하락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세일즈포스 아까 세 번째 다뤘던 주제가 세일즈포스와 어도비가 급락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제 또 이게 시기적으로 같이 겹쳐가지고 여기 보시면 UBS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을 기존에 이제 네, 세일즈포스와 어도비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세일즈포스를 프라이스 타겟을 310불에서 265불로, 그리고 어도비를 635에서 575불로 하향을 했는데 이제 2022년에 투자자들이 실망할 만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구매라든지 수요 전반에 대한 둔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 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 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방식으로가 이야기가 리포트에서 전개가 되면서 전체적인 또 지수 하락을 부추기긴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가 아마존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스텔란티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뭐 전기차 기업 밸류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이제 포드 수주 이후에 올해 뭐 스텔란티스 관련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좀 기대가 있음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뭐 아마존하고 이런 딜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리비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고요. 뭐 이로 인해서 뭐 나중에 전기차 관련한 뭐 배터리 발주가 늘어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지금 아마존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주요 고객으로 삼고 사업을 영위해가는 리비아는 사업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11% 가까운 급락을 보였고 화이자는 네, 어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메릴 린치와 함께 운영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자를 타겟 프라이스를 59불에서 70불로 높이는 투자 의견을 내다 보니까 팍스로비드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2022년에 실적 전망치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이후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코로나 변이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구용 치료제가 화이자의 개발 약품이다 보니까 네, 이런 상승, 차별화된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네, 전반적인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개별 종목으로는 또 상승한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슈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어서 발표가 되는데 오늘 또 경제지표 발표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업들 동향 함께 다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지급 일정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개별 기업 단에서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는 없어서 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굉장히 시황이 좀 어, 증시도 하락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그 FOMC 의사록으로 인해서 좀 불투명해지면서 우려가 많으실 텐데 이제 1분기 접어들면서 지난 4분기 그리고 지난 해 결산 실적 발표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1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금 또 불확실성으로 느낄 만한 이 12월 의사록에서의 어떤 대차대조표 축소라든지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또 상쇄할 수 있을 만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그 이슈도 다뤄보면서 어, 계속 시황 리뷰해 드릴 거니까 네. 1월 26일 예정되어 있는 FOMC까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